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오늘 시장은 정체 상태인데요. 그런 가운데 또 종목들 섹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머닝 전략. 오늘은 윤정식 바로자산 운용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종목 섹터 이야기할 텐데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 갤럭시에 웃고 반도체에 울고 삼성전자가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부문별 실적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해석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매출액은 1분기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 확정 실적을 봤을 때는 부문별 세부 실적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좀 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말씀을 해주셨죠. 갤럭시 때문에 웃었습니다. 갤럭시 S25.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AI라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하는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팔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 이슈도 사실은 1분기에는 좀 수혜가 됐죠. 2분기부터 부과가 된다. 휴대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예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전 제품들이 2분기 살 소비가 1분기로 좀 당겨지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갤럭시 S25 휴대폰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X 사업부 전체 영업이익이 6.68조 원, 6조 한 7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조 7천억 정도가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휴대폰이 대부분이다. 그럼 한 2조 원 나갔죠. 이제 6.7조 원에서 4.7조 원 빼면 2조 원 중에 1.1조 원 정도가 반도체입니다. D램에서도 생각만큼 많이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HBM도 엔비디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죠, 지금. 그러면서 HBM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반도체는 좀 부진했습니다. 반도체가 1.1조 원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럼 또 살펴봐야 되겠죠. 2분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1분기에 특징적인 부분이 R&D 투자가 9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 삼성전자 죽지 않았다. 현금 많고 튼튼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R&D의 9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 모습을 좀 보여준 이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무역 환경들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반도체가 확실하게 해결이 됐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는 2분기도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분기에는 수요가 안 그래도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부분이 있고 1분기에 소비가 좀 당겨진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부분들을 본다라면 삼성전자에서는 HBM, 엔비디아에 납품합니다. 이 뉴스가 나온다라면 그 기대감을 제외하고서는 2분기에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전체적으로 1분기는 선방을 했는데 휴대폰 때문에 선방을 했고 2분기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문별 이익이 원래 반대지요. 반도체가 많이 나오고 그것보다 절반 정도에서 스마트폰 쪽이 나와줘야 되는데 1분기에는 이례적인 구조로 반도체가 안 좋았던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2분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건데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보면 대체로 좀 중립이십니까? 투자 의견이 지금? 네,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중립에 좀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2분기에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좀 감소하는 추세가 좀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중립 정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힘을 받고 뻗어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선주군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네, 숨고르는 조선주 기회이냐. 하나오션은 어제 사늘의 지분 매각 추진 얘기로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기회일까 고민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조선주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네, 조선주 우선은 사실 하나오션 오버행 우려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조선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큰 조정이 이번에 하나오션은 오버행 때문에 좀 나오는 부분이 있지 개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차익 물량들이 사실 별로 나오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1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하나오션과 HDD 현대중공업 영업이익단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도 굉장히 많이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있다. 기관들이 사기에 부담이 굉장히 덜한 종목이죠. 그리고 이 저가 수주가 많이 소진이 됐다는 점,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고가 수주는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 좋은 물량들은 많이 해소가 됐고 좋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고정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고 환율이 물론 이제 1,500원 가까이 갔던 환율들이 1,400원대 중반 아래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환율에 대한 우호적인 효과들도 이번 1분기 영업이익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2분기에도 여전히 높은 환율 유지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전체적인 시각도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어서의 수혜가 있죠.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미국에서 조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생산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가 있고 현대중공업 특히 LNG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 LNG가 좀 더 비싼 배에 속하죠.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 11개의 토크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물량이 늘어난다, 주문이 늘어난다라면 가장 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HD 현대중공업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자체적으로 엔진 만들고 있습니다. 엔진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조선주 중에서는 종목은 HD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오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만 놓고 보면 HD 현대중공업보다 좀 더 좋은 상황이고요. 미국에 있어서의 호재도 좀 더 강하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오션 약점이 있죠. 오버행입니다. 이번에도 산업은행 블락딜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 정부 기관들의 물량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는 점, 이런 오버행 물량들이 중간중간에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버행 물량은 좀 단기적으로 해소가 많이 되죠. 뭐, 짧으면 이틀,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오버행 물량이 대체적으로 좀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오버행 물량들은 좀 있다라는 게 좀 약점으로 꼽히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하나오션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반도체는 약간 중립적 의견이었는데 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 주셨고요. 탑픽은 뭐 굳이 안 여쭤봐도 HD 현대중공업을 가장 좋게 보셨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하이브,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오늘 엔터주 강한데 그동안은 사실 하이브가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조금 약했는데 재평가를 받으면서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고요. 주가 35만 원까지 간다. 이 말은 아까 시총 15조 갈 수 있다는 개념에서 지금 10조, 11조니까 역산을 하면 그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하이브 엔터주 얘기해 주십시오. 네, 엔터주들이 사실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올 때 관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덜한 종목,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엔터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어느 정도 부합했는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회했다.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지 맞는데 왜 오르느냐?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그리고 26년을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이브를 사고 있는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 예상을 했고 2분기 그리고 26년까지 좋을 것이다. 2분기부터는 우선 하이브가 4팀 이상이 컴백을 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에 대한 원가,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원가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1분기 영업이익단이 좋지 않았었는데 2분기부터는 수익성이 좀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이 된다는 점. 마찬가지로 26년까지도 수익성은 개선이 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BTS의 완전체 활동이 재개가 됩니다. BTS 완전체, 하이브는 거의 BTS였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그룹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이 BTS의 완전체가 온다라는 점, 여기에 다른 파이프라인들까지 확대가 되면서 1분기 부진보다는 2분기 26년까지 조금 길게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뜻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사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정고점 부근이에요. 지금 가격도. 근데 정고점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계속 양봉 내면서 끌어올려주고 있죠. 이 정고점에 대한 물량이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미래의 실적을 바라본다라는 게 수급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터주 탑픽은 하이브입니까?
네, 우선 지금 뭐 3일 오른 부분들이 네.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하이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엔터를 최근에 몇 차례 했거든요. 두 분 애널리스트 모셨는데 탑픽이 다 하이브였어요. 사실은 그땐 못 갔을 때인데 결국은 이제 대장주로서의 면목을 또 좀 드러냅니다. 윤정식 상무님도 엔터주 가운데 하이브 좋게 보셨네요. 예, 머닝 전략 바로 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